이번 시간은 개입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입 과정은 초기 단계와 그리고 개입 단계와 그리고 종결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접수 및 호소 문제를 듣기입니다. 그리고 호소 문제를 듣고 난 이후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인지의 사고 체계에 대해서 탐색하고 정보 수집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서 접수 및 호소 문제 듣기를 살펴보면 인지 행동 모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개입을 구조화하고 또한 신념 등과 감정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는 개입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호소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인지의 사고 체계 탐색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되는 역기능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 그리고 인지적인 왜곡이나 오류 등을 찾아내도록 원조를 합니다. 책 페이지는 7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인식 및 사고 체계가 어떻게 작용을 하여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였으며 인식 및 사고 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토의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신념 체계를 확인하는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신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질문하며 2단계는 현재의 역기능적인 관점이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어떤 행위 뒤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이나 두려움을 갖게 된 논리에 대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입니다. 정보 수집은 개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결과에 작용하였는지 평가를 위해서 문제의 발생 빈도 그리고 정도나 강도 그리고 지속 기간 등에 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입 단계입니다. 개입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을 증대시키고 긴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입 초점은 문제 상황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식과 평가, 클라이언트의 개인의 속성과 기대, 문제 해결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자원과 대인적인 지지의 접근성 등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적인 문제가 클라이언트 자신과 환경에 대한 왜곡된 인지 체계에서 출발한다고 가정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왜곡된 인지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인지적인 기법뿐만 아니라 행동주의적 기법도 병행을 합니다. 개입 단계에는 인지적인 전략과 행동적인 전략 그리고 정서적인 전략 등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적인 전략입니다. 인지적인 전략에는 먼저 부정적인 인지 체계의 분석이 있는데 이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부정확한 인식이나 잘못된 생각 등을 갖게 한 주변의 상황이나 사건을 스스로 분석하여서 그 당시에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의 합리성 정도를 평가하게 합니다. 또한 순기능적인 인지 체계로서의 전환에서는 역기능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인식 체계를 순기능적인 자기 진술로 바꾸어 보게 합니다. 인지적 전략의 기법은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기, 그리고 인지적인 과업을 부여하기, 그리고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합리적인 자기 진술 연습하기, 그리고 독서 및 시청각 치료에 대한 기법, 자신의 상담을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동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행동적인 전략에서는 클라이언트의 학습 목표를 성취 가능한 과업으로 조직을 하며 클라이언트의 행동 연습을 가르치고 격려하며 성공을 확신시켜주고 실수를 교정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히 제안해 줍니다. 기법은 역할에 대한 연기, 그리고 역할 바꾸기, 과업에 대한 부여, 벌과 강화 사용, 그리고 기술 훈련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만약 대면에서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역할 연기나 역할 바꾸기 수업을 하면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대면으로 보지 못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참 많은 아쉬움이 남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전략입니다. 정서적인 전략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떨어져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부인이나 회피가 아닌 분류와 방치의 의미임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서적인 장애를 제거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클라이언트에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있으며 먼저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인 단서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다음으로는 근육의 긴장과 불안을 줄이는 이완 절차를 배웁니다. 정서적인 전략의 기법은 정서적인 상상, 심상법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그리고 치료자의 자기 개방, 유머러스한 기법의 활용, 그리고 수치감, 공격 연습 등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다 보면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교수님들의 사례나 교수님들이 경험했던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로서 뭔가 이렇게 지도를 할 때도 자기 개방, 강의를 할 때 본인의 얘기를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할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종결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에서는 개입의 효과성 및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합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그리고 자동적인 사고, 인지적인 왜곡 등의 역기능적인 인지 체계나 사고 체계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 체계로 변화가 되었으면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 및 사고 체계의 변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개입 기법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은 클라이언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역기능적인 사고와 행동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역기능적인 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파악을 하고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 그리고 설명을 하고 과업, 역설적인 개입, 역동적이거나 실존적인 반영, 그리고 인지의 재구조화, 그리고 모델링, 행동 시연, 자기 지시 훈련, 체계적인 둔감화, 이완 훈련, 문제 해결 기술 훈련, 이미지 안내 기법, 역할 연기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내적 소통,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독백하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지적인 오류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며 인지적인 사회복지 실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적 의사소통 명료화는 클라이언트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독백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인지적 오류와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이며 인지적 사회복지 실천에서 흔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 속에 숨겨진 잘못된 생각과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될 때 인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인지 변화가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설명은 7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 설명은 클라이언트의 정서가 앨리스가 제시한 A, B, C 모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법입니다. ABC 모델의 A는 촉발 사건, B는 신념, C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업입니다. 과업은 혹은 숙제는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거나 과거의 반응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업을 부여할 때에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정서에 대한 앨리스의 A, B, C. 자, A는 촉발 사건, B는 신념, C는 결과입니다. 앨리스의 A, B, C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고 기록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책 76페이지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76페이지 역설적인 개입입니다. 역설적인 개입은 특정 행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불안이나 그 행동을 유발할 때 클라이언트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인지적인 오류에 도전하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입니다. 자해의 위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나 문제의 원인이 신체적인 것에 기인하고 있는 증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개입 기법은 클라이언트의 불안에 대한 인지적 오류에 도전을 하고 두려워하는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서 이중구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이중구속 메시지에 관계없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실존적인 반영입니다. 역동적, 실동적은 클라이언트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 등 실제적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서 활용이 됩니다. 이는 증명할 수 있고 객관적이며 경험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에 목적을 두는 문제 해결의 반영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실존적인 반영은 삶의 의미와 의미의 잠재성 발견에 초점을 두고 인지 재구조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회복된 의미와 의미의 잠재성을 사용하고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 해결 전략을 개발,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인지 재구조화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사고와 관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현실에 맞는 신념과 행동으로 대치를 하여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러한 인지 재구조화 기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활용이 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1단계 클라이언트는 생활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매개할 가정이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이 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단계 클라이언트가 문제의 내재에 있는 역기능적인 신념과 사고 과정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단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역기능적인 인지를 유발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단계 클라이언트가 자학적인 인식을 대체할 만한 긍정적이고 순기능적인 대안적인 자기 진술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단계 클라이언트의 성공적인 대처 노력을 클라이언트 스스로 보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은 관찰 학습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으로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취할 행동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똑같이 따라해 가도록 하였습니다. 모델링 기법은 즉석 모델링, 그리고 상징적인 모델링, 그리고 복합 모델링, 참여자 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모델링 기법은 종종 역할극을 통해서 활용이 되며 클라이언트가 보인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이 기법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파악을 하고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클라이언트가 모델링에 주의와 관심을 갖도록 하며
모델 행동을 따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따라한 행동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자, 행동에 대한 시연입니다. 행동 시연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시험적으로 해봄으로써 인간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태도나 행동 특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 수정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발달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행동이 숙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시범을 보이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모방하는 역할놀이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훈련입니다. 자기지시 훈련은 과업이나 기술 혹은 문제 해결 과정에 수행을 안내할 자기 언어화를 활용하는 곳으로서 단계별로 자기 진술을 활용하여서 자신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지시 훈련은 5단계를 거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회복지사는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가업 수행을 하는 모델이 된다. 인지적인 모델입니다. 2단계.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가 했던 대로 따라한다. 명백한 외부적인 안내입니다. 3단계.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큰 소리로 자신에게 지시하면서 수행합니다. 명백한 자기 안내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면서 과업을 수행합니다. 덜 명백한 자기 안내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개별적으로 자신에게 지시하면서 머릿속으로 과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엄밀한 자기 지시입니다. 이처럼 자기 지시 훈련은 사회복지사가 제시한 과업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몇 가지의 역할 연습을 통해 스스로 적응적인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시 훈련은 학업 성취나 시험에 대한 불안, 대중연설의 두려움에 대한 극복, 그리고 문제 해결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기 지시 훈련의 예가 있습니다. 자, 가업 수행을 위한 진술입니다. 자, 나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거야. 자기 진술에 의한 성취 암시입니다. 긴장을 풀어 그녀에게 편안히 다가가서 초대해봐. 그리고 적응적이고 자기 진술과 실수에 대한 대처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더라도 난 데이트 신청을 할 거야. 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네, 자기 강화 기술입니다. 그래, 난 잘 해낸 거야. 이렇게 해서 스스로에게 우리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지금 불안하고 힘들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80페이지 체계적인 둔감화입니다. 체계적인 둔감화는 스트레스나 불안, 공포증 등 기타 장애 조건을 통제하도록 돕는데 광범하게 사용을 하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방법은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상황까지 순서대로 제시를 하면서 불안 자극과 불안 반응 간의 연결이 없어질 때까지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이완 상태와 짝짓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심신이 모두 이완이 된 후에 체계적인 둔감화와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약한 불안 유발 상황부터 점차적으로 강한 불안 유발 상황까지 장면이 제시가 되고 각 장면은 연습했던 조용하고 이완된 심상과 짝지어집니다. 적용 전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철저한 탐색이 필요하며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위협적인 상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불안을 일으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이완 훈련을 통해서 위협적인 상황에 둔감해져서 실제 위협적 상황에 부딪힐 때 불안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자, 이완 훈련입니다. 이완 훈련은 클라이언트가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만성적으로 긴장이 되어 있거나 불안한 클라이언트,
그리고 위기 상황에 부딪힌 클라이언트, 앞으로 있을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는 클라이언트, 두통이나 편두통, 답답함, 불면증, 분노 및 우울 등을 느끼는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완훈련 기법은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근육을 수축, 이완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깊고 규칙적인 호흡 방법, 즐거운 사고나 심상 방법 등을 훈련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유발이 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 기술 훈련입니다. 인지 행동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거나 적응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목표는 부정응적인 반응을 일으킨 선행사건이라는 생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 문제가 정의하기 어렵거나 변화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부정응적인 반응이 나온다고도 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기술, 조금 전에 제가 문제 해결의 목표는 부정응적인 반응을 일으킨 선행사건이라는 생활 문제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문제가 정의하기 어렵거나 변화하기 어려울 때만이 부정응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기술 훈련 기법은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결정하고 해결에서의 적용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이미지 안내 기법입니다. 이미지 안내 기법은 자신의 잠재의식과 긴밀하게 관계할 수 있도록 돕고 어떻게 새로운 신념과 기대 그리고 습관을 잘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미지 안내 기법은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흔히 사용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체면을 유도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는 근육 체계의 점진적인 이완이라든지 조용하고 유쾌하며 편안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다른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는 편안하다라는 말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근사한 휴양지 혹은 지난 기억을 회상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상상은 몸을 편하게 해주고 근육의 움직임, 생각을 자제시켜 줌으로써 정신적인 이미지의 힘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는 일반적으로 현실에 일어나는 장면을 설정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 각자가 맡은 역을 연기하여서 비슷한 체험을 통해서 특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학습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실전에서 적용을 할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말을 통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것과 그들의 부적절한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행동을 바꾸거나 시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관심이 되는 특정 상황을 그가 있는 자리에서 재현되도록 요청하는 행동 기법입니다. 이것은 발생한 사건을 사회복지사가 더 잘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것을 배웠는데요. 자, 개입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개입 과정 초기 단계 그리고 개입 단계, 종결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 초기 단계는 접수와 호소 문제 듣기,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부정적 인지의 사고 체계 탐색, 정보 수집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개입 단계로는 책 73페이지 인지적인 전략과 행동적인 전략, 정서적인 전략, 그리고 종결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종결 단계에서는 개입의 효과성,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또한 문제가 되는 비합리적인 신념, 자동적인 사고, 인지적 왜곡 등의 역기능적인 인지체계나 사고체계가 어느 정도 합리적 대안체계로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세 단계로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초기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개입 기법으로서는
내적 의사소통에 대한 명료화로서 두 번째는 설명, 세 번째는 과업, 그리고 역설적인 개입, 그리고 역동적 실종적인 반영, 인지의 재구조화, 모델링, 행동시연, 자기지시 훈련, 체계적인 둔감화, 이완훈련, 문제 해결 기술 훈련, 이미지 안내 기법, 역할 연기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 불편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가 주어진 역할에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과제에는 별다른 답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제가 특별히 점수에 배점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린 것만큼 여러분들 그 미완료라는 단어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